안녕하세요. MJ입니다. 레질리언스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이렇게 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힘을 나타내는 단어 레질리언스. 오늘은 이 단어의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레질리언스라는 단어를 저는 이미 알고 있었지만 중부대 평생배움대학 수업 과정 속에서 이 단어에 대한 깊은 의미를 배우게 되었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영상 제목으로 선택하였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뜻을 가진 레질리언스. 우리 함께 단어의 힘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부모님은 구걸로 끼니를 때우고 친가는 물론 외가도 가난하고 아버지는 어린 시절 돌아가셨고 어머니마저 정신병원에서 살다 돌아가셨다면 어떨까요? 참으로 불행한 경우죠. 누구나 피하고 싶은 비참한 어린 시절을 살았던 인물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성냥팔이 소녀였냐고요? 성냥팔이 소녀는 아니고 성냥팔이 소녀를 쓴 작가입니다. 네, 안데르센의 어린 시절 이야기였습니다. 이런 불행한 환경 속에서도 그가 세계적인 동화를 쓸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어떤 힘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많은 글을 쓰게 했을까요? 인어공주, 벌거벗은 임금님, 성냥팔이 소녀, 미운 오리 새끼 등등. 동화라는 탈출글을 만들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의 자서전을 읽어보기로 했습니다. 안데르센 자서전 중에서 몇 개의 구절을 옮겨왔습니다. 어린 시절 자체가 불우했기 때문에 동화라는 길을 택한 것인지도 모른다. 불우함을 이길 탈출구를 동화 쓰기로 시작했네요. 멋지죠? 연극 배우의 꿈을 이루지 못한 일로 자살까지도 생각했으나 그가 글솜씨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안 국회의원 요나스 콜린의 충고로 라틴어 학교에 뒤늦게 입학하여 문학을 배우기 시작한다. 글솜씨에 재능이 있다는 걸 안 요나스 콜린, 자신의 재능을 알아봐주는 지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인생은 항상 지지자만 있는 것은 아니죠. 교장은 안데르센의 모든 창작 활동을 금지하고 하찮게 여겼으며 인생의 악담자도 등장하죠. 그는 이것 또한 멋지게 이겨버렸네요. 훗날 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의 모티브를 삼았죠. 정말 멋있는 승화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13살의 어머니는 다발성 경화증에 걸리고 폭력적인 남편을 만나 이혼을 하고 결국 1살배기 어린 딸을 정부 보조금으로 근근히 키우고 누구의 이야기인 줄 알아차렸나요? 네, 맞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 인물입니다. 영국의 작가 조앤 K. 롤링의 이야기입니다. 해리포터 시리즈 7권을 써서 세계적인 작가가 된 조앤의 이야기였습니다. 이혼녀로 딸을 키우며 근근히 살던 조앤이 해리포터라는 대작을 쓸 수 있었던 힘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궁금했습니다. 저는 그 힘을 조앤 K. 롤링의 자서전 중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조앤이 가난과 싸우면서도 글 쓰는 작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로 딸 제시카에게 들려줄 동화를 만들기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그녀에게 바닥을 치고 올라올 힘을 부여한 것은 동화책을 살 수 없었던 엄마가 동화책을 만들어 선물하고 싶었던 엄마의 사랑이었네요. 엄마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닥치는 온갖 역경과 어려움을 도약의 발판으로 삼는 힘, 우리는 그것을 레질리언스, 회복 탄력성이라고 부르죠. 저는 이 단어가 무척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말의 힘을 믿듯이 이 단어의 힘 또한 믿습니다. 이 단어의 탄생 배경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어졌습니다. 한 실험에서 이 단어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실험 장소는 바로
꿈의 섬 하와이였습니다. 우리 함께 떠나볼까요? 짜잔! 여기가 하와이 카우아이 섬입니다. 제가 만약 이민을 간다면 첫 번째로 떠올리는 곳이 하와이입니다. 그런데 1950년 하와이 카우아이 섬은 어땠을까요? 관광지로 개발되기 전 하와이 카우아이 섬은 주민 대다수가 범죄자였고 알코올 중독자, 정신질환자였으며 학교 교육도 못 받은 비행 청소년이 대다수였습니다. 상류층은 미국이나 중국이나 한국, 일본 이민자들이 차지했고 원주민들은 하루층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참으로 살기 힘든 곳이었네요. 이런 하와이 원주민을 상대로 한 실험이 진행됩니다. 그 실험의 제목은 부모의 불행한 삶은 자식에게 대물림 되는가? 사실 이 실험의 목적은 대물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1955년 신생아 833명을 대상으로 40년간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어떤 조사? 그들의 삶이 불행해지는지 조사를 했죠. 그런데 833명 중 72명은 출생과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훌륭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요? 참혹한 현실 속에서도 훌륭하게 성장한 72명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힘이 있었을까요? 연구의 결과는 그들에게 공통적으로 있었던 한 가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바로 믿음과 사랑으로 그들을 지지해주고 응원해준 누군가가 있었던 것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이모 혹은 고모 아니면 지인이 될 수 있었던 그들의 지지자들. 그 힘으로 그들은 원망 대신 믿음으로 훌륭하게 사회에 적응했던 것입니다. 연구를 이끌었던 심리학자 에미 워너는 그들에게 있었던 이 힘을 회복 탄력성, 즉 레질리언스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23살 대학 졸업반이었던 저에게 레질리언스라는 단어의 힘이 영향을 발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4학년 1학기 저는 전체 수석도 하고요. 과 1호 취직이라는 영광을 안고 연구소에 취직했지만 6개월이 지나 퇴사를 해야만 했고 졸업반으로서 황금 같았던 취업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졸업을 하고 친구들은 직장인이 되었지만 난 취준생이 되어 와신 상담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때 나를 잡아준 성경 말씀이 있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고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저는 이 말씀의 힘으로 1년을 준비해서 다시 미국계 외국인 회사 TI로 재취업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지만 또 반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기도 합니다. 사람이 무언가 할 수 있도록 방아쇠 역할을 하는 것은 응원자들의 응원, 마음속에 움틀거리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나를 일으킨 말씀이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도 힘이 되길 바랍니다. 나아가서 나의 격려와 응원으로 바닥치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봅니다. 현재가 아무리 힘들어도 레질리언스 하기, 통통볼처럼 약속해요. 감사합니다. 좋아요, 댓글, 구독 신청, 클릭. 감사합니다.